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선물하려 한 배경엔 보도 전문 채널 YTN 인수 문제가 있었다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는 당시 통일교 2인자가 YTN 인수와 관련해서 윤핵관을 만났다고 말하는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먼저 이자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22년 여름쯤 통일교 당시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건진 법사에게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네며 김건희 여사에게 전해달라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측이 보도 전문 채널 YTN을 인수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이런 선물들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는 이를 뒷받침하는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핵심 관계자 간의 대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YTN 잘라냈어. 4천만. 그거를 내가 매입하려니까. 금액을 언급한 건데 실제 YTN은 2023년 3,100억여 원의 다른 기업에 인수됐습니다. 이어서 윤 핵관을 만났다고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방탄 쪽 윤핵관 그런 걸 만나고.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통일교 핵심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임기 안에 통일교가 해결하려 했던 여러 현안에 대해 물었는데 특히 YTN 인수를 시도한 시기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YTN 매각이 공식화된 2022년 11월 이전에도 방송국을 사고 싶다는 뜻을 내비쳐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단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TV조선하고 조선일보하고 TV조선 두 개가 그 대한민국 진짜. 검찰은 입수한 해당 녹취를 바탕으로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의 이런 현안 해결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려 한 것인지 또 실제로 윤 핵관을 만났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은 이와 관련해 처음 듣는 얘기이고 윤 전 본부장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본부장에게도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당시 통일교 측이 준비한 김건희 여사 선물은 목걸이와 샤넬백, 그리고 천수삼으로 불리는 고가의 건강차,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통일교 측과 건진 법사가 김 여사가 물건을 잘 받았더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선물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입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영장에는 영국 브랜드 그라프의 6천만 원대 한정판 목걸이, 샤넬백, 그리고 천수삼 농축차가 적시돼 있습니다. 천수삼 농축차는 통일교 계통의 기업에서 만든 식품으로 해외에서만 판매하는 고가의 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선물 중 일부가 전달된 정황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2022년 7월 윤 전 본부장이 건진 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가 물건 잘 받았다더라. 여사님께서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는 취지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에 건진 법사는 알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화를 토대로 천수삼 농축차를 전달한 것 아닌지 건진 법사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건진 법사는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에 대해선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수삼차에 대해선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한 거로 전해집니다.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랑 직접 연락할 사이가 아닌 걸로 안다며 당시 거짓 문자를 보낸 것이라 해명한 겁니다. 검찰이 추적하고 있는 천수삼차는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가격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또 특정 거래처 통해서 나가고 있는 제품이라 가격을 그 거래처에게만 좀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취재진은 해당 문자에 대해 윤 전 본부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네, 건진 법사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 또 검찰 수사 상황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 검찰이 확보하려던 물품이 100개가 넘는다라고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이 중에 실제로 검찰이 확보한 건 어느 정도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제시한 물건은 100개가 넘습니다. 네. 검찰은 현금과 수표, 상품권뿐만 아니라 계좌 내역과 세무조사 자료까지 김 여사 자금 흐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모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네. 다만 검찰이 확보한 건 휴대전화와 일부 자료에 불과하다고 김건희 여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압수됐다고 말한 이 휴대전화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개통에 20일밖에 안 됐던 아이폰이었습니다. 또 코마라 컨텐츠 사무실에서 확보된 휴대전화 역시 사실상 공기계와 같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당시 통일교 측이 준비한 선물이 세 가지인 거죠.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그리고 천수삼이라는 이름의 건강차,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게 실물이 발견이 안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의혹이 제기된 선물은
선물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대신 앞서 이은진 기자가 전해드렸듯 검찰은 일부 선물이 김 여사에게 실제 전달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네. 2022년 7월 건진법사와 당시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문자를 확인한 건데요.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가 물건을 잘 받았다. 여사님께서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 이런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겁니다. 네. 이런 문자에도 건진법사는 검찰 조사에서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 건진법사는 알았다라고 답을 보냈다는 게 이 검찰이 확보한 내용인 거고요.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이 선물의 배경으로 YTN, 이 언론사 인수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영장에는 이 통일교가 YTN 인수전에 참여한 사실을 포함했습니다. 인수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도움이 필요했던 이 현안이라고 본 겁니다. 네. 특히 당시 통일교 2인자가 관련 민원을 위해 이른바 윤핵관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녹취가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 전국 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YTN 메가게이트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책임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이런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YTN 인수 문제 외에도 검찰이 의심하는 배경들이 더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영장에는 YTN 인수 외에도 캄보디아 개발 사업 지원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통일교 측에서 이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줬다 이런 겁니다. 새롭게 확인된 건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내용입니다. UN 제5사무국 역시 통일교가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네. 통일교는 이 사무국을 분당국 한국의 비무장지대에 유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도 지켜봐야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탁을 했고 추진해 왔는지 저희가 끝까지 보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민 기자였습니다. 김건희 다이아몬드 건진법사 보도 보셨죠? 건진법사하고 또 가까우시잖아. 제가 가깝진 않아요. 계속 여기에서도 말했지 않습니까? 천공보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높고 명태균보다 건진이 높다 얘기했는데 건진은 최은순 김건희와 비즈니스를 같이 해오던 사람이에요. 이권 비즈니스를 했다. 예. 같이 해오던 사람입니다. 매우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네트워크 본부 그러니까 각종 단체들을 모은다고 해서 캠프에까지 왔는데 캠프에서 불상사가 있어서 자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김건희하고 가깝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기업체 사람들이 막 찾아갔어. 정치권에서도 막 찾아갔어요. 통일교 사람이 줬다는 자, 이번에는 통일교인데, 통일교 2인자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하고 만나게 해주고, 거기서 돈을 받았다는 건데, 그, 김건희 여사 때, 자, 순방할 때, 목걸이를 하나 이렇게 G20, G20에 갈 때 목걸이 빌렸다고 네.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6천 몇백만 원짜리인데, 그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 그 다음. 후로 받았어요. 자, 그렇죠. 목걸이 때문에 스캔들도 나고, 이게 불편하셨죠? 그러지 마. 빌려 쓰지 말고 이거 쓰세요. 통일교에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건진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건진은 배달 사고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직접 다이렉트 라인이 생겼는데 선물 받으셨냐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20만 원짜리 그냥 그런 모조품을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닐 겁니다. 통일교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가 나왔는데 통일교 저는 하나 또 주목해야 되는 게 통일교가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에 박경수 특검팀에서 쫙 이렇게 꾸릴 때 한 팀에서 역외 탈세 그리고 해외의 비자금 관련된 수사를 했었습니다. 한 팀에서 하다가 이제 구속되면서 스톱됐는데 거기에서 박근혜 최순실의 비자금 얘기할 때 통일교가 나옵니다. 통일교 관계자들이 있고 통일교 관계자들은 몇 명 불러다 조사도 받았어요. 근데 특검이 연장이 안 되면서 그 박근혜 최순실 비자금은 그 수사는 스톱됐는데 그때 통일교였는데 그 통일교를 수사 검사가 대통령이 된 후에 만났다고요?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 때 만났다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만 떼어다가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나왔어요. 파렴치죠, 파렴치. 네. 자기가 수사하던 피의자인데 저 사람 범죄 혐의자를 불러다가 다른 데서 만났다고. 물론 조직 간 만났다고. 오케이. 지금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은요. 예. 김건희가 G20 네. 정상회의 갔을 때 목걸이 6천만 원짜리 맸다. 네. 뭐냐? 재산 신고 안 됐다 하니까는 빌렸다. 네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통일교에서 6천만 원짜리 얼마짜리인지 주었다. 네. 비슷한 걸 줬다고. 언론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통일교에서 준 목걸이 차고 갔구나. 그래가지고 빌려 썼다고 했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그럼 빌린 것은 별도로 있는 게 별도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또 다른 범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리고 자 6천만 원 모든 사람들이 다 보석 좋아하죠. 예, 뭐 특히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영부인이 진짜 JP 말씀을 빌려서 하면은 빠가야로요. 아니 그 목걸이 차면은 김건희가 금건이 되나? 아, 그러게요. 품위가 올라갑니까? 그렇다면 존경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차라리 고기 좋아하고 와인 좋아하는 게 낫지. 아유 참. 아, 정말 이건 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자괴감이 드는데 이 이후에 명태균 씨 관련돼서도 검찰에서 계속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그 김건희 윤석열 쪽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라고는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까지 맞아요. 김건희한테 나오라고? 네, 수사가 다 됐으니까 김건희 출두하라고. 네, 거기까지 돼 있어요. 5월 초까지는 5월 며칠을 박아서 보냈다는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거부할 수는 있으나 5월 초에는 부른다는 게 검찰의 지금 주장입니다. 오케이. 예. 그 걔네들은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 사람 법과 양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아니 영부인에 대해서는 공개 소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영부인 아니에요, 이제. 검찰의 수사 내용을 우리가 소환 통보를 했다. 예. 이런 것은 국민들한테 밝혀야 알려야죠. 검찰의 진심이지. 영부인도 아니잖아요 이제. 박지원의 식탁 구독 좋아요 누르셨어요? 기왕이면 알림 설정까지 하세요. 파이팅. 명태균 씨하고 홍준표 사이에서 돈 심부름 하던 사람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하던 뭐 해외로 튀었다면서요? 네. 그 사람은 명태균 씨하고 아주 가까웠습니다. 명태균 씨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명태균 씨가 김영선 보좌관으로 취직시켜준 사람이에요. 거기다 김영선 보좌관으로 있다가 그 사람이 대구시 공무원으로 또 특채됩니다. 이 사람은 홍준표하고도 가까워서 홍준표가 양아들처럼 예뻐하던 사람이에요. 홍준표 아들과 베프고 양아들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가교가 되는 사람인데 최모예요? 네, 최용휘라. 그 최모가 지금 도망갔어요, 말레이시아로. 네. 근데 이 사람이 매우 중요한 사람인데 지금까지는 박재기라고 홍준표의 오른팔 저기 대구시 공무원으로 채용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 사법 처리도 받고 그랬던 사람인데 돈 심부름을 하던 사람. 그래서 저기 홍준표의 여론조사를 이제 의뢰하고 돈을 줬던 박재기 얘기만 나왔는데요. 이 최 씨 얘기는 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용이라는 사람이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의뢰합니다. 그 회사에. 4번 의뢰하고 돈도 줬고요. 그 다음에 수표도 저기 어제 법원에 나와가지고 재판받으러 와가지고 명태균이 큰 소리 치더라고. 나 홍준표한테 현금 받은 적 없다. 한번 현금 받은 적 없다고 했는데 현금을 안 받고 수표를 받았어요. 수표로. 네. 수표를 받았습니다. 수표를. 말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지원 의원님하고 저하고 자, 홍준표 측에서 나온 수표 2장 이거 어떻게 쓸 건지 이걸 어떻게 쓴 건지 알아봐라 이 얘기를 방송에서 했었는데요. 그 심부름을 하던 최 씨가 사라졌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홍준표와 명태균, 홍준표와 그 한국미래연구소 그 여론조사 회사 간에 돈 거래가 더 많이 있었는데 돈 거래가 더 많이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핵심 당사자가 홍준표 아들 홍정석이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최용이라는 이 양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양아들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들도 석연치 않게 미국을 간다던가 전화기를 바꾸면서 잠적해 있어요. 아들도 잠적, 양아들도 잠적해 있는 상태입니다. 양아들은 지금 현재 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말레이시아로 나가 있어요.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이 내용을 잘 알면서 이 사람이 핵심 당사자라는 걸 검찰은 누구보다 잘 아는데 검찰에서 이 수사를 경찰한테 넘겨면서 수사 기록을 이렇게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장만 보냈다. 아무것도 안 보내고 시간을 벌어준 거죠. 저는 어떤 세력이 자 명태균 게이트에서 지금 오세훈은 잡아라.
그래서 열심히 수사하고 그리고는 홍준표는 좀 조금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닌가. 그래서 경찰로 내려보낸 거 아닌가. 그렇게 강력하게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예.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 해외로 튄 그 사람을 인터폴에 수배해서 빨리 잡아오면 되지 않느냐. 그 인터폴에 수배를 해서 그렇게 빨리 안 잡혀봐요. 시간 많이 시간이 걸려요. 많이 걸리죠. 시간 많이 걸려요. 그리고 명태균한테 가장 큰 그 도움을 많이 받았던 김종량이라는 사람이 경찰 출신이고 인터폴 회장 그 대장이거든요. 예. 그 사람이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그 동네에서 창원 마산 그쪽에서. 그래가지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폴도. 그리고 범죄 혐의가 입증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수사를 제대로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려면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러한 관계자들이 떠올랐으면은 출국금지. 홍준표 후보 아들이나 양아들 최모 씨는 출국 금지가 됐어야죠. 그렇죠. 이건 안 했잖아요. 홍을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수사로 봐주고 있는 거라고 보죠. 현재는 네. 시간을 끌어준다. 시간을 벌어준 건 맞습니다. 엄청나게 봐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진우 기자가 계속 명태균 씨의 말씀을 인용해서 홍준표는 출마하기 힘들 거다 했는데 일단 고. 적어도 이번 경선까지는. 그리고요. 우리가 월요일 날 저녁에 이제 겸공뉴스에서 주진우 예. 라이브에 제가 나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거예요. 방송을 하는데 명태균 씨 관련 얘기하죠. 명태균 씨가 홍준표하고 친하고 좀 봐주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진짜 그런가 하고 했는데 방송 끝나고 나니까 명태균 씨가 전화가 왔어. 아니, 우리 방송할 때 전화 왔어요, 지난주에. 아니, 이번에도 또 왔어? 어제 그제. 또 얼마나 와서 전화를 빈번하게 주고받길래. 하는데 그 명태균 씨 나는 그 옆에서 전화를 들었는데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주 기자한테. 내가 무슨 홍준표 봐주냐 말이지. 이건 다 까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 전화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사실 검찰에서 지금 공개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검찰이 황금폰 내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와 명태균이 어떤 통화를 했는지 다 있거든요. 어떤 문자를 했는지. 아니 대한민국 검찰이 그런 검찰이냐고요. 네. 아직도 윤석열 검찰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각도 윤석열 내각이에요. 그렇습니다. 국정원도 아직도 윤석열 국정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급선무가 이재명 대표가 늘 강조하는 내란 종식 정권 교체지. 이게 종식 안 됐어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 해가지고 이거 발본색원하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 통과한 4명은 홍준표도 일단 경선까지는 검찰 불려가지 않고 경선 치르겠네요. 네네. 그 후보가 되면 대선까지 치르는 거고. 아니 그렇지만 명태균과 홍준표의 관계는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그 비를 맞으면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4명 안에는 들었고 열심히 씩씩하게 달리고는 있으나 이게 영향을 미쳐서 조직이 그렇게 잘 꾸려지거나 사람들이 계속 오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어수선한 네, 상태다. 보입니다. 일단 그런데 한 사람에 안철수가 치고 들어갔다고요. 나경원은 그렇게 드럼통에 들어가더니 그리고 윤석열 손을 잡더니 그리고 윤석열 사람들이 다 하고 내란나비 김웅도 왔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제대로 안 해. 아니 윤석열한테 가장 피해를 받은 사람 나경원이에요. 나경원이에요. 네. 그때 당대표 나갔는데 끌어안쳤잖아. 아니 서울시장도 네, 1등 달리고 있었어. 1등 달렸는데 명태균 사단이 들어가서 오세훈을 띄웠잖아요. 당대표 나왔을 때도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으로 김기현 대표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왔을 때 한동훈하고도 나왔을 때 개헌 얘기했다가 폭망했잖아요. 이번에도 윤석열하고 각을 세울 만도 한데 그렇게 충성을 하고 쫓아다니고 아주 별일 다 하더니 결국 이렇게 당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은 소신을 가져야 돼요. 소신을.
윤석열이 도와주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도와줬다고. 그렇죠. 불러다 밥 먹었으면 도와준 것도 뭐 약간. 있죠. 그런데 윤석열의 영향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보십시오. 찬탄 둘, 반탄 둘. 이것은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변화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떠나고 있고 윤석열 지지 장애 집회가 사람이 안 모이잖아요. 전광훈 광화문 집회에도 사람이 안 모이잖아요. 요새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지. 나 이게 정치하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은 한심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끝까지 그렇게 윤석열 사수하고 정광훈 사수해가지고 계속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잘한다 이렇게 저는 윤어게인 신당 아이고 잘한다. 정광훈 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밌잖아요. 윤어게인 구호가 대통령 후보 정광훈, 당원 1호 윤석열. 얼마나 멋있는 조합이에요. 이런 짓 해가지고 그래도 함께 저는 반대하지만은 정치가 건전한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경원 진짜 재기하기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나경원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전광훈도 그렇고 다 그냥 우주에서 다 미아 실종돼서 좀 실종됐으면 좋겠어요. 몇 달 있으면 이분들이요 다 거의 다 감옥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몇 달 있으면 내란 특검하면은 내란 주체들이니까 응분의 처벌을 받겠지만은 저는 자유당 이승만 독재가 3.15 부정선거 후 총선에서 어떻게 멸망했는가? 박근혜 촛불 혁명 후 어떻게 패배를 했는가? 이걸 보면은 저는 국민의힘이 역사적으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거다. 적어도 절반 이상은 잘려 나가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자, 우리 국민이 보통 국민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